1987년 오늘 전두환 군사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가롤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21살 박종철 군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졌습니다.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욱하고. 박군은 경찰에 연행돼 수배 중인 동료 운동권 학생의 행방을 밝히라는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신문 도중 박군이 갑자기 억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고 주장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고문 사실을 시인했고 수사경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가지고 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은폐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부르며 정권 규탄 시위로 이어졌고 6월 항쟁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학벌주의는 끝났는가? 라는 소제목의 글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능력주의와 연관하여 가장 관련이 있는 입시와 학벌이라는 연관성이 많은 소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영화 고문받다가 죽은 대학생 보고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대공수사 차장의 발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죽은 대학생이 농촌에서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의 상층부에 거대하게 포진하고 있는 서울대 카르텔의 일원을 죽인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이후 학벌이 군보를 대체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김영삼 정부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자신들의 이념적 지주로 삼아 문민 엘리트라 불리는 서울대 출신들이 지배계층에 출연한 것이죠. 1987년 이후 재벌과 학벌을 중심으로 경제, 정치 권력이 재편되었으며 학벌 체제는 더 강력한 지배계층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상위 계층으로의 신분 상승 수단으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학원가들이 모여있는 서울 목동의 한 거리입니다. 주요 과목을 수강하는 데 드는 한 달 비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4월달에는 4번 수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27만 원. 한 과목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합니다. 보통 영어는 3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수학은 20만 원 정도. 중3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월 소득은 120만 원. 학원 보낼 엄두를 못 냅니다.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받으면 대출이자, 전세 대출이자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한 50만 원이 나가요. 학원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방과후 수업마저 중단되면서 학교만 보내는 게 미안해졌습니다.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엄마 나도 수학학원 다니고 싶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사실 미안해가지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참여율도 78%로 상승했습니다.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3.7배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런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격차가 성장하면서 더 커지고 그 격차가 나중에 대학의 진학이나 아니면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치동 교육은 중간 계급의 계층 상승 욕망을 대변하기 좋은 곳입니다. 학벌 경쟁이 심화된 것은 민주화 이후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기 위하여 특목고를 신설합니다. 원래 취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심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제외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 목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1986년 개정교육법 시행령으로 특목고에 과학계열이 포함되면서 처음 특목고의 취지는 사라지고 입시 명문고의 대명사로 각인되게 됩니다. 1994년 서울과학고 졸업생 전원이 서울대에 전원 입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학 자유화 정책은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기업의 논리대로 인수합병하듯 두산이 중앙대를, 삼성이 성균관대를 사들였고 고등교육보다는 돈벌이 사업으로 대학은 전국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화가 사회적 공인을 받은 것이죠.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적 분위기였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주도권은 자본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능력주의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통치술이 되었던 것이죠. 학벌 가치 상승은 노동 가치 하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노동 시장과 학벌 사이는 유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학벌과 대학 졸업장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능력 지표로서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학의 사회적 가치가 하락할 때 투자재로서 대학의 학벌 가치는 높아지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학벌 자본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무가치한 학벌이 가치 있는 학벌을 지탱시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대학 진학률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이리 높은 것은 학구열과 교육열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고등교육의 경쟁 심화는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시장에 사립대의 증가로 자본이 유입되었고 경제 위기에 취업 준비생들은 대학에서 휴학을 통하여 사회 진출을 유예할 수 있게 하여 이것이 고학력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과거 고졸 취업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으며 노동시장 양극화는 IMF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노동시장에서 자본이 더 싼 값에 노동자를 고용해도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된 것이죠.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학벌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이런 이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중상층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의 능력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능력주의의 능력도 권력이나 자본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이때의 능력은 수령화하여 입증 가능한 개인의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주의는 지배의 정당성을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추출하여 지배의 자격을 개인으로 확정짓습니다. 결국 소수의 지배, 탁월한 자의 지배, 신분과 혈통은 부정되며 공정성을 통해 평등을 추구하지만 능력주의는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귀족주의 원리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계층은 민주시민이라 불리는 독재에는 저항하다 자본주의는 옹호하는 합리적 보수와 자유주의적 진보를 합친 계층을 이루는 말, 즉 중상층입니다. 한국에서 중상층은 자식들의
계급 재생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이들은 크지 않은 자산으로 자녀 교육에 올인한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대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력과 같은 지식 기반의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입시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정보력의 차이는 그대로 계층 간 불평등의 확산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입시의 성공 조건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말이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상층의 가계 수입에서도 가능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 학생 한 명 기준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월 35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초등학생은 28만 원, 고등학생은 47만 원 정도가 학원비로 나갑니다. 이런 교육비는 가구 소득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득이 1% 줄면 교육비는 1.8% 가까이 감소하는 겁니다. 식료품 구입비나 오락, 문화 지출보다 감소폭이 더 큽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달랐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출을 늘렸는데 특이하게도 소득이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비를 줄이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월평균 소득은 347만 원. 한 가정에서 달마다 학원비를 50만 원 썼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1% 늘어날 경우 교육비 지출은 56만 원까지 늘어나지만 소득이 1% 줄어도 기존에 쓰던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중산층은 교육비는 그대로 두고 식료품 구입비를 1.2%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락 문화 지출과 보건 비용을 차례로 줄여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이런 경향에다 학원비 등 사교육 물가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 가계소득에서 교육비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입시 전문적인 관리와 체계적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만족시켜야만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실력이 있다고 하여도 현 상황에서는 경쟁판에 끼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중산층 가정은 자녀 교육이 가족의 미래가 걸린 투자 사업이자 가족 공동체의 최대의 목표가 된 것이죠. 중산층은 미래 자금을 인출해 자녀 교육에 투자했으며 펀드와 아파트가 손실을 막아줄 상환 예배금이 필요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학벌과 부동산은 중산층의 계급 재생산의 주요 기반 자산인 것입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경기 하락은 중산층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계층 간 편익 장벽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학벌주의가 강하고 학벌주의가 능력주의와 함께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생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자는 고등교육을 보편화하든 소수화하든 그 결과는 어떤 목적에서 요구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대안으로 지방 대학들을 폐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지식과 자본의 결탁을 막고 학벌의 자본화 과정을 중단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학벌이 개인의 자신이 아니게 하려면 대학 교육 공공화와 대학 등록금 무상화와 대학의 공공화는 필수적인 정책임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을 교육시키는 데 드는 돈은 국민이 부담했다. 그러니 국민을 위해 일하라.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독일은 전국적 위헌 소송으로 대학 등록금이 무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대학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빈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넘어 계급 간의 정치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대학의 80%는 재단의 소수에 의하여 경영 방침이 정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되 소유권과 운영권의 분리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방이사제와 총장 직선제, 친인척의 이사 및 경영 참여금지, 노조, 학생회 등과의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대학을 시민의 공적 감시와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사회에서 무능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그들을 루저로 규정지은 능력주의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라고 저자는 되묻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가진 자들의 힘이 아니라 빈자의 단결이며 힘 있는 자들의 힘이 아니라 힘을 갖기를 원하는 이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능력주의 시대별 변천사와 계층 교육을 통한 계급 상승, 빈자들의 교육권 박탈 등 능력주의라는 미명 아래 기득권 세력의 통치술에 불과한 능력주의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첫 번째 관문인 입시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무가치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교육, 학벌주의에 잠식된 사회에서의 이런 노력들이 지금은 초창기 때보다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저자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과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고 나서 느낀 것이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회에서 인간 간의 계층 구조는 항상 존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에게 미안하지만 이 소제목의 내용들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주의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태생적 불평등을 고려한다면 능력주의의 정당성의 근거는 이미 인간의 노력이나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고만고만한 중상층의 아이,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세금 회피를 위하여 수십억 대의 주식을 이 세 경우의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다고 가정해 보시죠. 답은 이미 나옵니다. 내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거나 기부할 것이 아니면 내 핏줄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는 건 부모로서의 전형적인 한국적 유산에 대한 문화입니다. 현실적으로 학벌주의나 능력주의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서로 배려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자는 꿈같은 얘기는 통하지도 의미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고소득층에서 세금이나 더 거두어서 빈저와 중상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정부가 주체가 되어 기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경제적 어려움의 국민을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3월 한국 사회에서의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작동하고 있으며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명문대의 졸업장은 사회에 나왔을 때 계층을 나누는 계급장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것 출신들이라 전부 고소득 전문직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겠죠.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그 책임을 각 개인에게 모두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변수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은 어떤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양극화가 어느 정도 더 좁혀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